1호선의 북쪽 끝이 어딜까요? 1호선은 서울 도심 구간인 서울역에서 청량리까지의 구간을 중심으로 크게 세 방향으로 뻗어갑니다. 서쪽과 남쪽 그리고 북쪽이죠. 서쪽 종점은 인천역으로 여기서 더 가면 바다가 있기 때문에 전철 노선이 연장된 적이 없지만 수원 방향인 남쪽과 의정부 방향인 북쪽으로는 몇십 년에 걸쳐 전철 운행 구간이 연장됐죠. 이 중에 북쪽 방향 노선인 경원선은 원래 기차 노선이었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전철 노선으로 개량되었습니다. 2006년부터는 소요산역까지 전철이 운행해왔는데 2023년 12월 16일부터 이 전철이 연천역까지로 연장됩니다. 1912년 연천역이 기차역으로 문을 연 이후 무려 111년 만에 전철이 운행하게 된 건데요. 당장 개통이 코앞에 오기까지도 수많은 것들이 명쾌하게 공개되지 않아서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00년을 넘게 운행해온 경원선 이야기와 새로 생기는 연천행 1호선 전철은 어떤 모습이 될지 같이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전차라떼입니다. 우리나라 철도 노선 중에 서울 경자가 들어간 노선이 제법 많습니다. 경인선, 경부선, 경춘선, 경의선, 그리고 경원선 등이 있죠. 앞에 세 노선이야 굳이 어디로 가는 노선인지 설명이 필요 없을 노선들이고, 경의선도 경의중앙선 전철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노선인지는 그래도 대충 감이 있는데, 경원선이라는 이름은 생소하게 느낄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원선은 서울의 용산역에서 시작해서 강원도 원산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인데, 지금은 남과 북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원산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경원선은 1911년에 용산에서 의정부까지 개통된 걸 시작으로 1912년에는 연천 구간이, 그리고 1914년에는 종점인 원산까지 전 구간이 개통됩니다. 우리가 지금 경의중앙선이라고 알고 있는 용산역에서 이촌, 옥수, 왕십리를 거쳐가는 코스는 사실 경의선도 중앙선도 아니고 경원선이고요. 그 당시에는 한강의 제방 역할을 겸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구간은 한강을 따라서 건설됩니다. 경원선은 제국주의 열강들이 옛날부터 탐내던 노선이었습니다. 1896년에 프랑스 사람 그리로가 철도 부설권을 달라고 대한제국에 요청했던 노선 중 하나이고요. 당연히 일본도 군침을 흘리고 있었죠. 대한제국은 처음에 부설권을 외국에 넘기지 않고 우리 손으로 경원선을 짓고 운영도 직접 하려고 했지만 자금난과 일본의 치밀한 방해 공작 때문에 결국 경원선 부설은 일본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일본은 우리나라 국권을 뺏기 전까지 일본 군을 동원해서 측량과 토지 수용을 하고 공사에 들어가서 1914년에 원산까지 전 구간이 개통되었죠. 경원선은 함경선과 연결되어 서울에서 함경도를 최단 경로로 이어주고 연길이나 연해주가 코앞이기 때문에 정치 군사적으로도 중요했기도 했지만 전혀 의외의 이유도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서해까지 접근하는 최단 경로가 경인선이라면 동해로 접근하는 최단 경로는 바로 이 경원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죠? 지금은 휴전선에 가로막혀서 상상도 할 수 없지만 현재 강릉선 KTX로 서울역에서 강릉역까지 223.2km가 나옵니다. 용산에서 원산까지 이어지는 경원선은 일제강점기 기준으로 223.7km이기 때문에 진짜 동해바다로 가는 최단 경로였던 거죠. 지금이야 강릉선 KTX도 있고 영동고속도로와 서울 양양고속도로도 있지만 강릉선 KTX가 생기기 전까지 강릉 갈 때 우회해서 간다고 까였던 태백선이나 영동선도 광복 이후에나 완성되었을 정도니 중앙선으로 포항이나 울산을 가지 않는 이상 서울에서 동해바다로 갈 수 있는 유일한 코스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지리를 좀 열심히 공부하신 분이라면 추가령 구조곡이라는 이름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경원선은 이 추가령 구조곡, 산과 산 사이에 비교적 평탄한 골짜기를 따라 놓여졌습니다. 백두대간을 넘는 지형에서 그나마 제일 경사가 완만해서 그 당시의 토목기술에도 불구하고 철길을 깔 수 있었죠.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경원선은 서울에서 속초나 양양으로 가는 최단 경로이기도 했습니다. 원산까지 경원선 기차로 이동한 후 원산에서 동해안을 달리는 동해북부선 기차로 갈아타면 속초역이나 양양역으로 갈 수 있었죠. 지금 기준으로는 엄청나게 우회하는 코스이지만 당시로는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지금도 양양 쪽에 가면 당시 기차가 다니던 선로 노방과 승강장, 철교의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비무장지대에 위치한 철원역에서는 금강산선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철도 노선이 출발했습니다. 서울에서 경원선을 타고 철원역에서 내린 후 기차를 갈아타면 일제강점기 당시에도 유명한 관광지였던 금강산까지 많이 갔다고 해요. 경원선의 운명은 남북 분단으로 크게 바뀝니다.
38선으로 남북이 갈라지자 경원선은 한탄강 바로 남쪽을 기준으로 둘로 갈라집니다. 한탄강 이북은 6.25 전쟁 휴전 전까지 북한의 지배에 들어가게 되죠. 참고로 연천역에는 당시 북한인민군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쓰던 화물용 승강장이 있었는데 전철 연장 공사를 하면서 철거됐습니다. 6.25 전쟁이 멈추고 기존 38선에 비해 북쪽으로 휴전선이 그어지면서 경원선은 전쟁 전보다는 제법 긴 구간을 운행하게 됐습니다. 용산역에서 출발한 열차는 연천군의 신탄리역을 종점으로 오랜 기간 운행해왔습니다. 1974년 지금의 광운대역인 성북역까지 수도권 전철이 운행을 시작합니다. 이후 수도권 전철이 1985년에는 창동, 86년에 의정부, 87년에 지금의 가능역인 의정부 북부까지 연장되었고 신탄리행 기차는 의정부역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경원선 기차는 꽤 오랜 기간 동안 통과역 없이 모든 역에서는 완행으로 운행했습니다. 비둘기호, 통일호, 그리고 통일호 등급 폐지와 동시에 통근열차 타이틀을 달고 운행했죠. 이번 달을 끝으로 광주선의 통근열차가 운행을 종료하는데 이 차와 같은 차량이 원래 이곳 경원선에도 운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역부터 신탄리역까지 운행하던 시절에는 사람이 많을 때 입석까지 가득 채울 정도로 인기가 많은 열차였죠. 특히 동두천은 꽤 오래전부터 동두천 시였기 때문에 의정부에서 동두천 구간에 이동 수요가 많았고 구리-포천 고속도로도 신평화로도 없던 시절이라 자동차나 버스를 타면 꼼짝없이 93번 국도인 평화로를 이용해야 했는데 소요시간 면에서 기차의 압승이었거든요. 판세가 바뀐 건 2006년 1호선이 소요산까지 연장되면서부터입니다. 통근열차 운행 구간은 동두천에서 신탄리까지로 짧아졌는데 그러면서 통근열차의 포지션이 상당히 애매해집니다. 그전까지 동두천 내의 역들에서 의정부까지가 가장 승객이 많은 구간이었는데 새로 개통된 전철로 동두천 수요가 빠져나가면서 통근열차 입장에선 가장 비중 있는 고객을 잃어버린 거죠. 남아있는 구간에서 비교적 큰 동네는 정보읍과 연천읍 정도였습니다. 문제는 의정부역에서 전철을 타던 시절엔 전곡역이나 연천역에서 통근열차를 타고 가는 게 제일 빨랐지만 이제는 시내버스를 타고 소요산역이나 동두천역까지만 가면 전철을 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의정부까지는 버스가 통근열차에 비해 엄청나게 오래 걸렸지만 동두천까지는 소요시간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1시간에 한 대 다니는 통근열차보다는 몇 분 더 걸려도 자주 다니는 시내버스를 타게 되었죠. 이런 태세 전환을 가속화시킨 건 바로 환승 할인이었습니다. 2007년 경기도 시내버스가 수도권 통합요금제에 들어오면서 전철과 시내버스는 환승 할인이 되어서 200원에서 400원만 부담하면 됐는데 통근열차는 할인이 안 되기 때문에 생돈 1000원을 부담해야 하니 결과는 시내버스의 압승이었고 특히 통근열차 중에 승객이 가장 많았던 전곡역은 반토막도 아니고 5분의 1, 10분의 1 이하로 이용객이 줄어듭니다. 결국 코레일은 틈나는 대로 경원선 통근열차의 운행 중지 내지는 간편카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100년 남짓 기차와 함께 살아온 연천군에서는 오랜 시간 이걸 반대해 오다가 결국 간편이 이뤄져 배차 간격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로 바뀌었죠. 2019년에는 동두천에서 연천 구간의 공사를 이유로 통근열차 전체가 운행을 중단하고 대체버스가 운행하다가 4년 만에 연천역까지 전철로 개통합니다. 기존의 통근열차 운행 구간 중 소요산역은 기존의 임시 승강장이 아닌 새로 지어진 고가 승강장으로 올라갑니다. 초성리역은 위치를 옮겨서 새 역사를 지었는데 개통을 한 달 앞두고 마을 이름인 초성리에서 면 이름인 청산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중간에 있는 한탄강역은 폐지되고 전곡역과 연천역은 기존과 동일한 위치지만 이전과 다른 으리으리한 역사가 들어섰죠. 이제 전철이 다니지 않는 구간은 연천역에서 백마고지역까지인데 이 중에 신탄리역까지는 39-2번 버스가 배차 간격 20분 정도로 같은 경로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철 개통과 함께 대체버스도 운행을 중단합니다. 연천 연장 구간에 어떤 열차가 운행할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토부와 코레일에서는 수요 저조를 이유로 연천에서 동두천까지 셔틀 운행을 하겠다며 용량열차 3편성을 도입했습니다. 연천군에서는 셔틀은 의미가 없다며 서울까지 환승 없이 바로 가는 걸 요구했죠. 결론적으로는 기존 소요산행 심량 편성 열차의 일부가 연천행으로 연장됩니다. 1시간에 한 대 운행하기 때문에 외지인 입장에서 보면 엄청 뜸하게 느껴지지만 연천군의 인구가 4만 명을 간 넘는 수준이고 통근열차 시절에 비해 소요 시간도 줄어든 데다 환승이 없어지면서 열차를 기다리는 시간도 사라졌으니 아무래도 연천군 입장에선 원하던 목표를 달성한 것 같습니다.
그럼 셔틀 운행용으로 제작된 6량짜리 열차 3편성의 행방은 어떻게 됐을까요? 연천 연장 개통이 늦어지면서 이 열차들은 몇 년간 수인분당 선의 인천 오이도 구간에서 알바를 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최종적으로 연천 입성이 무산되면서 앞으로도 계속 알바를 뛰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 전차라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